집안의 모습이 그 사람의 내면을 상징한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맞다고 치면 깨끗한 집은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며 정돈되지 않은 집은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나타낸다.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집안을 잘 관리하기 힘들 것이고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집안을 가꿀 것이니 웬만큼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깔끔한 사람은 항상 깔끔하고 늘어놓는 사람은 늘 늘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변화를 겪고 깔끔하게도 살아보고 지저분하게도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비난할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두고 비난할 필요가 없듯이 말이다. 마음의 번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니 타인의 정신에 대해 비난해봤자 50보백보일 뿐이다. 그러니 타인의 집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보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하다. 남을 고치려 들지 말고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집의 외부는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집의 외부라 한다면 현관문 앞밖에 없을 것이고 현관 앞을 보는 사람은 이웃과 택배기사가 전부이다. 주택에 산다면 집 외부의 모습이 좀 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과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집의 외부를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화려하게 보이기 원하는 사람일 것이고 담을 높게 쌓은 집은 타인과의 교류를 꺼리는 폐쇄적인 마음을 나타낸다. 집에 들어갔을 때 손님들에게 공개되는 장소인 거실의 모습은 가까운 일가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에 비해 방은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혼자 있을 때 정신세계를 나타낸다. 거실은 깨끗하게 잘 관리했는데 방은 지저분하고 물건을 마구 쌓아둔 사람이라면 손님에게만 잘 보이면 될 뿐 혼자 있을 때의 삶은 엉망이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거실에 자신의 취미용품이나 수집품을 진열해 놓았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취향이다. 반면에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실제의 삶을 보여준다. 거실에는 책장과 아름다운 장식품이 있는데 방에서는 TV와 게임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싶어서 덜렁 침대만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아침에 벗어놓은 잠옷이 매미가 벗은 허물처럼 바닥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남이 안 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어도 깨끗하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다. 거실은 깨끗하고 방이 지저분하다면 남들 앞에서는 밝게 웃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잡념이 많아 괴로워하는 사람일지 모른다.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이 편안하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일 것이다. 방이 개인의 자아를 상징한다면 다양한 수납장과 창고 안의 모습은 개인의 잠재의식을 상징한다. 집주인 자신도 가끔만 열어보는 곳이기에 안 보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기도 하는 공간이다. 사용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처분해야 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생각하기 귀찮은 모든 것들. 밖에 나와 있으면 보기 싫은 모든 물건을 넣고 닫아버리는 곳일 수도 있다. 창고와 수납장의 문을 열어보면 내가 외면했던 진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그 문을 열지 않는다. 미루고 또 미루다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흘러간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직면하기가 그토록 어렵다. 냉장고도 그런 공간이다. 먹을까 말까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식재료들이 몇 년째 쌓여서 화석이 되어간다. 냉동실 문을 열면 돌덩이 같은 검은 비닐봉지가 떨어져 발등을 다치기도 한다. 사놓고 몇 달간 먹지 않은 채소에서 썩은 국물이 새서 냄새가 날 때에야 겨우 청소하게 된다. 자신의 집의 옷장, 수납장, 팬트리, 창고 안에 어떤 부분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거의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는 일이 많고 못 찾아서 또 샀는데 다시 아무 곳에나 넣어놔서 다음에 또 찾지 못하게 된다. 분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건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구역을 나누어 보관하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수납장 안의 물건 관리가 쉬워진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일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일까? 아마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의식적인 삶과 무의식적인 삶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물건을 분류해서 정리해 놓고 물건의 제자리를 지켜서 가져다 두는 일은 안 하던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이쪽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서 저쪽에 놔두고 나중에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일이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면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은 정돈된 삶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것을 언젠가 깨닫고 물건의 자리를 지키게 된다. 물건들의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들고 의식적으로 살아야만 가능하다. 가위를 사용하면 가위가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잘 걸어놓는다. 양말을 벗으면 빨래통에 넣는다. 밥을 먹고 나서 밥그릇과 수저를 설거지통에 넣는다. TV를 보며 음식을 먹었다면 TV 시청이 끝난 후에 테이블 위를 정리한다. 이런 것이 누구에게는 당연하며 누구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집안에서 생활하며 물건의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는 비율이 몇 %나 될까?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살면 만사가 편안할 것이고 반대로 정리정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끼리 살아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이 사는 경우에 분란이 일어난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바쁘게 살아야 한다. 상대방이 늘어놓은 것까지 치우러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집안에서 주부 혼자 물건을 제자리에 두려고 노력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피로까지 더해져서 힘들어지게 된다. 이건 누구 얘기지?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난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놀고 난 후에 정리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시켜야 한다. 집안을 청소할 때 물건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제 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이 30개라면 여기 있는 것을 저기로 갖다 두는 일을 30번 해야 한다. 그래서 바구니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납작한 사각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제 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 버려야 할 물건을 모두 바구니에 담는다. 다음 장소에 가서 늘어놓은 물건을 담고 그 장소에 있어야 할 물건을 바구니에서 꺼내서 놓는다. 이렇게 하면 비교적 빨리 정리가 끝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쓰레기를 즉시 치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 스스로 각성하기 전에는 잔소리만으로는 힘든 일이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중2병스러운 질문을 마음속에 강렬하게 떠올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식구들은 아직 그 질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하고 좀 더 기다려 보아야겠다.